아까 이제 맨몸 운동 끝내고 유산소 운동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생각드는 게, 제가 지금 입은 옷이 제가 트레일러닝 크루 활동할 때 거기 팀복이거든요. 팀복이에요. 태극기는 있어. 근데 이제 제가 운동하는 거를, 크로스핏을 이제 사업하면서 엄청 바빠가지고 운동을 못했어요. 진짜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몇 년 동안 지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시간 들였던 거는 일하는 거, 사업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남는 시간에는 퇴근하고 명상 다녔어요. 명상센터. 그러니까 그거 하고 집에 오면은 뭐 아무것도 못해요. 밤에 11시, 12시 이렇게 돼서 집에 오니까. 근데 이제 명상센터를 한 4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크로스핏을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크로스핏 첫날부터 와 진짜 힘들어가지고 운동하다가 중간에 관장이 이제 그만 가라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 관장 재밌는 게, 등록하자마자 바로 그 나이가 써있는 게 자기보다 한 3살 많으니까 형님 이러면서 되게 유쾌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형님 하면서 운동도 이제 되게 재밌게 알려주고, 그분 인스타에 보면은 결제만 하고 3개월 결제만 하고 안 나오는 회원한테 막 큰절 올리는 영상, 이런 사진도 있고 아주 재밌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크로스핏에 빠져가지고 1년 동안 한 5번 빼고 매일 나갔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가고. 왜냐면은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 체력이 완전 바닥난 상태에서 일하고 명상하고 앉아만 있고 이런 일을 했으니까 체력이 완전 떨어져가지고 그걸 빨리 올리고 싶은 생각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근데 안 하다가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계속 하니까 낮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할 때 사무실에다가 라꾸라꾸 침대 사가지고 갖다 놨어요. 거기서 피곤하면은 잠 좀 자고 운동하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 3개월 하니까 체력이 갑자기 엄청 좋아졌어요. 따로 유산소는 한 개도 안 하고, 그때는 제가 술도 많이 먹고 그럴 때였는데 체력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3개월 후부터는 이제 처음에 어떤 느낌이면, 제가 크로스핏 갔을 때 엄청 몸 좋고 막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몸도 되게 좋은데 운동하는 거 보면은 와 되게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힘든 거를 저렇게 잘하지, 능숙하게. 근데 얼추 저도 한 3개월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는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더 열심히 해서 진짜 내 체력에 한번 끝까지 가봐야겠다, 막 욕심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냥 몸을 좋게 하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제일 잘해봐야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크로스핏에 빠져들었죠. 근데 내가 열심히 하니까 관장이 바디 프로필도 한번 찍어보자고. 그때부터 식단도 관리해서 체지방률이 그때 4.3%인가? 그렇게까지 뺐었어요. 그리고 사진 찍으니까 다시 한번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몸 좋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몸 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막 우통가스 한번 보여주고, 부모님 댁에 놀러 가서도 우통가스 보여드리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보여줄 데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서 그 몸매가 근데 유지가 오래 안 갔어요. 왜냐면 이제 또 먹는 만큼 식단은 안 하는 만큼 바로 이제 살이 붙으니까. 또 크로스핏이 되게 무게도 많이 치고 힘쓰는 운동이거든요. 유산소 위주가 아니라 맨몸 운동으로 이제 역도 들고 이런 게 50%가 정도 차지해요. 그러니까 무게를 좀 치다 보니까 음식을 좀 많이 먹게 되더라고. 힘을 써야 되니까. 내가 식단을 안 하면은 몸을 만들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스핏을 하다가 한 5년 정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많이 다쳤어요. 제가 승부욕이 너무 강하고 빨리 해서 1등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오래 못하겠다 하다가 5년 딱 하고 이제 그만둬야겠다. 무릎 아플 때 딱 느꼈어요. 이거 지하철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왜 아프지? 이러면서 겁나서 그만뒀어요. 근데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등산 다니면서 또 등산 다닐 때도 무릎이 안 아파가지고, 등산 다니면서 재밌다 보니까 트레일 러닝 대회 막 50km, 100km 산악 마라톤이죠. 산에서 뛰고 내리막길에서 막 미친 듯이 뛰어 내려가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 크루에도 들어가고. 근데 그걸 할 때 살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근데 제가 유산소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사실 러닝도 안 했어요. 그냥 크로스핏이 최고다, 운동에서는. 그 생각 가지고 러닝이나 이런 운동을 좀 솔직히 속으로 무시했어요. 근데 러닝하고 산 다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러닝만의 매력이 너무 멋있고 재밌고. 왜냐면은 굳이 어디 센터 안 가고 그냥 혼자서도 신발만 딱 러닝화 신으면은 어디서든 뛸 수 있잖아요. 근데 뛸 때 그 바람이라든가 풍경 몸으로 맞는, 그리고 심박도 잘 올라가고, 그냥 몸에 탁탁탁탁 계속해서 이제 리듬이 생기니까 엄청 가벼워지고, 그래 도파민이 나오는 건지 기분 전환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특히 날씨 좋을 때 봄이라든가 가을에 뛸 때는 정말 이게 특히 풍광 좋은 데서 뛰면, 저희 집 앞에가 너무 풍광 좋아요. 좀 뛰다 보면은 팔당댐 나오고
한강 나오고 조용하고 또 공기도 좋고 러닝 자주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는 무릎 때문에 못해요. 안 하려고요. 아껴 쓰려고요. 예전에 무릎 수술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껴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러닝도 재밌었고 산도 재밌었고 근데 산 탈 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놀란 거는 그 사람들이 동호회 사람들이 제가 네이버 카페 산 동호회에 가입했었는데 산을 잘 아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산 길도 잘 알고 리딩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아마추어인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 지식을 갖추려면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경험을 해봤을까.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도 산악부 출신이었는데 그거랑은 또 다른 어떤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추어인데도 무시할 수 없겠다. 산 그렇고 러닝도 마찬가지로 일반 직장인인데 아침에 출근할 때 뛰어서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뛰어서 퇴근하고 주말마다 꼭 장기 어떤 하루 종일 하는 중장거리 러닝이나 중장거리 산행을 가서 또 뛰고 그 생활을 계속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저는 제가 뭐 그냥 운동 일을 하고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 그냥 하면은 되는 거지 뭐 그냥 그 정도가 일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쪽 아마추어 동호회 이쪽 판에서는 진짜 매니아들이 막 이렇게 몰려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입한 크루도 그런 분위기였어가지고 엄청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제가 좀 놀랬거든요. 와 진짜 저 사람은 이 일하는 거랑 운동하는 게 삶에 있어서 다 하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또 이게 아마추어 대회에서 또 잘하고 대회 나가서 잘하면은 또 스포츠 이제 뭐 의류라든가 용품센터 이런 회사에서 협찬도 해주거든요. 뭐 신발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갖가지 것들 협찬해주고 이런 거를 이제 마케팅 효과를 쓰는 거죠. 근데 그 협찬 받아서 하는 주변에 지인도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대회가 있는 운동 특히 이제 러닝 대회나 트레일 러닝 대회, 크로스핏 대회가 있지만 크로스핏은 대회를 나가볼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센터 가서 돈 내고 운동 하루에 1시간씩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충분히 만족이 됐었고 대회를 나가서 기량을 이제 비교하는 순간 정말 거기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체형적으로도 딱 러닝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말랐어. 몸이 가볍고 뼈대가 얇아. 그리고 키가 큰 사람도 있지만 키 작은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마르고 키 작고 하도 뛰어다니니까 시커멓고 얼굴이 이제 약간 볼에 살 없어. 해골.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근데 다리 장단지나 허벅지에는 완전 근육이 엄청 압축된 근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근육으로 이제 몸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맨날 하루도 안 빼고 오르막길을 달리고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해야지만이 그렇게 몸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정도 열정이라든가 재미는 사실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트레일 러닝을 4년 동안 대회 나간 것만 30개 정도 나갔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정도 하니까 약간 흥미가 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AI라든가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재밌어요. 그냥 아무런 목적은 없습니다. 수익 창출 이런 목적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꾸준하게 해보면은 1년 후에 2년 후에 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약간 궁금한 게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100만 유튜버, 166만 유튜버 이런 분들 봐도 한 6년 전, 7년 전 영상 최초에 찍어둔 거 그런 거 찾아보면은 지금이랑 엄청 많이 다르더라고요. 완전 모습이 달라가지고 말하는 거라든가 텐션이라든가 그거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도 일단 요거를 핑계 삼아서 기록을 해봐야겠다.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일단 그게 궁금해서 지금 현재 생각에서는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말도 계속 해야지 또 느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말이 재미가 없을지라도 1년 후에 2년 후에는 분명히 저는 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밌는 영상으로 재밌는 퀄리티의 영상으로 올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운동 얘기로 다시 돌아오자면은 저는 제가 나이가 40대 이제 후반이 됐어요. 79년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부상도 좀 당하다 보니까 특히 제일 큰 거는 20살 때 무릎 여기 관월상 연골판 절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없다가 엄청나게 많은 운동을 했는데 두 달 전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해서 지금은 또 안 아픈데 그러니까 좀 겁나요. 퇴행성 관절염 지금 2기라고 하는데 3기, 4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지장 없고 또 제가 너무 바빠서 여행을 못 해봤어요. 해외여행을 20대 때 해보고 30대, 40대 때 지금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목표가 좀 자연 큰 데 있잖아요. 뭐 사막이라든가 밀림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좀 많이 걸으면서 좀 이렇게 우리나라 말고 지구를 좀 더 느끼고 싶어요. 근데 그런 데 가려면은 최소한 걷는 데 있어서 통증이 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걸 목표로 몸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맥시멈으로 이제 맥시멈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운동을 해서 체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왜 못 갔냐면은 제가 20대 때는 제가 전공이 법학과라서 이제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 공부를 하는 거 되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걸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잔소리 아무도 안 했어요. 저희 집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진짜 하기 싫어서 반에서 저희 밑에 2명밖에 없었어요. 막 저희 반에 그때 52명,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 52명 중에서 50등까지 해봤는데 그게 고2 말 때. 근데 고3 때는 반에서 2등인가 3등으로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몰입하고 뭔가를 이해하고 원리를 깨치고 그러면서 내가 공부했던 스타일이 시험 때마다 맞아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 성취감을 많이 느끼니까 더 잘하고 싶고 하니까 몰입이 더 잘 되고 시험 때마다 또 성적이 막 10등씩 오르고 하니까 나 자신도 놀라운데 주변에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도 와 되게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진짜 공부도 못하다가 뭐 사고치고 그런 거는 성격은 아니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면서 또 그로 인해서 성적이 계속 올라가니까 친구들이 다들 응원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재미로 이제 나는 법대 가서 고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법학과를 진학을 했죠. 근데 고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20대 절반을 이제 뭐 사법시험 공부하는데 뭐 1, 2년 만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3년만 하자 했다가 미련 생겨서 4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5년 가까이 채웠는데 그 대학교를 29에 졸업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약 20대 때 인도 혼자서 한 달 동안 배낭여행 간 거랑 필리핀 일주일 갔다 온 거 그게 다고 그 이후로는 여행 못 갔어요. 왜냐면은 사법시험 실패하고 나서는 내가 원래 어릴 때 원래는 사업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준비하느라고 뭐 사실 돈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할지 그런 걸 연구하고 맨땅에 헤딩하고 엄청 진짜 돈이 없는 생활을 오래 했어요. 29살 때 잠깐 다녔던 6개월 다녔던 회사 그만두고 또 무슨 공부하다가 그만두고 뭐 일을 하는데 돈도 잘 안 벌리고 또 사업 뭐 하여튼 35살 때야 빚을 다 갚고 그때부터 이제 돈이 좀 많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는 돈이 없으니까 못 갔다가 지금은 이제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데 같이 갈 사람도 없고 이게 너무 바쁘게 살아온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제 성격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이게 뭐 친한 친구가 서울에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늘 그랬거든요. 회사 이제 사업 바쁠 때 뭐 이렇게 지인들 연락 오면은 너무 바쁘니까 막 전화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카톡 와도 며칠 있다가 답장해주고 이게 너무 후회스럽긴 한데 그때는 진짜 숨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매일매일 버거운 느낌이랑 매일매일 번아웃 되는 느낌이 그런 식으로 이제 30대를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크로스핏 하면서 운동에 이제 빠져가지고 사람 만나는 거를 운동으로 충족시켰던 것 같아요. 일하다가도 무조건 일 끝나면 운동센터 가서 운동하고. 근데 제가 지금 사실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나이가 제가 79년생 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운동은 전 적당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버하고 싶은 생각 안 들고 맞다, 최근에 복싱도 다녔는데 1년 다녔는데 복싱 할 때 보니까 또 오버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 있으면 제가 체력이 좀 좋으니까 그러니까 복싱 가도 사람들이 놀래요. 저 체력 엄청 좋으시다고. 스파링을 해도 안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한 라운드 끝나면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킬이나 이런 건 별로 없어도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체력이 좋으니까 체력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엄청 오버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복싱도 하지 말자. 왜냐면 복싱하면서 여기 무릎에도 통증이 와요. 꺾이니까 무릎이 오른쪽이 펀치 날릴 때마다. 그리고 샌드백 많이 쳐서 손목도 아직까지 좀 아파요. 물 따를 때 손목 아파서 찌릿찌릿한 통증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스파링도 여기 헤드기어 써도 많이 맞으면은 한 2, 3일 동안은 머리가 멍해요. 그게 너무 싫어요. 다른 건 몰라도 머리가 멍하면은 이게 뭐 잘못되는 거 아닐까? 치매 걸리는 거 아닐까? 막 그런 불안증이 올라와서 제가 복싱은 이제 거기 복싱화랑 글러브 놔두고 왔는데 이제 가지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이제 가지러 가야 되고. 또 운동은 사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맨몸 운동하고 자전거 타고 여기서 조금 더 한다면 이제 그 다리 근력 운동 이렇게 다리 들어올 그 기계를 살까 하다가 지금 밴드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귀찮아서 지금 며칠째 미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딱 요만큼이 최소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한다. 요만큼이라도 나는 꼭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는데 요 정도만 하면 나는 더 이상 귀찮으니까 잘 안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어쨌든 여기 허벅지가 대퇴사두근 앞으로 쭉 펴주는 거 이렇게 펴는 거 하면은 무릎에도 엄청 좋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밴드로도 할 수 있고 레그 익스텐션인가? 레그 익스텐션 이렇게 이 머신도 있어요. 그 머신도 비싼 거는 한 200만원? 200 몇십만원 하더라고요. 그거를 들여 놓을지 아니면은 공간도 협소하니까 밴드로 걸어서 부하를 줄지, 그래서 밴드로 좀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운동의 목적은 건강한 삶, 일상생활에 있어서 지장 없는 건강한 육체와 또 유산소 운동을 해서 땀을 낼 때 정신이 맑아지는, 컨디션이 좋아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좀 더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이제 제 인생에서 가급적이면은 대회는 없다. 대회를 나가는 순간 나는 또 오버를 하고 부상을 당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끼칠 수 있다. 근데 또 이게 지금은 겨울이니까 이렇지만 또 봄 되면은 자전거 사가지고 밖으로 타러 나갈 수도 있어요. 또 동호회 들어서 막 무리하게 속도 내다가, 근데 자전거 타다가, 저는 자전거를 안 타봤는데 로드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뼈 부러지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그게 뭐 클립 슈즈인가? 클립 슈즈라고 자전거 페달하고 붙어서 발이 움직이니까 거기서 이제 넘어질 때 어깨부터 발이 페달에서 이제 딱 못 대고 그냥 같이 넘어져 버리니까 어깨 쇄골이랑 골반뼈, 팔 이런 데 골절 되게 많이 되나 봐요. 특히 여자분들 뼈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유튜브 한 번씩 봐도 그거 자전거 타고 도로, 이제 자전거 도로까지 가는 길에 일반 차도를 통해서 가는 길이 많으니까 거기서 차랑 사고 나서 뭐 절단 환자들, 뭐 팔이라든가 다리 절단 환자도 드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저한테는 자전거 타지 말라 하거든요. 나처럼 막 이렇게 승부욕 있고 객기 부리는 사람은 자전거가 좀 위험하다고. 근데 저도 약간 동의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날씨 좋으면은 밖에서 운동하고 싶은 욕망이 엄청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러닝 하기에는 무릎에 부담이 될 것 같고, 날씨 좋은데 혼자서 방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오히려 우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살살 타는 거를 일단 목적으로 자전거를 아마 밖에서 해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32분째 타고 있고 총 칼로리 265칼로리, 심박은 121이에요. 지금 아주 설렁설렁 하고 있어요. 좀 빡세게 한번 해볼게요. 심박 150까지 왔어요. 심박은. 근데 심박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올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원래 40초 설렁설렁 타고 20초 빡세게 타고 40초 설렁설렁 하고 20초 빡세게 타고 계속 그렇게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사고 나서. 그러니까 운동 강도가 높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사실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대충이라도 타자가 목표가 됐어요. 진짜 하루에 날 잡고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씩 타면은 일주일 먹은 거 살 다 빠질걸요?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산에서 10시간 막 17시간 20시간 중장거리 뛰고 걷고, 오르막길에서는 저는 못 뛰어요. 오르막은 빠른 걸음, 평지랑 내리막은 뛰기, 그런 식으로 뭐 40km 이상만, 30km 이상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살찔 틈이 없어요. 그리고 엄청난 유산소 같더라고요. 뭐 한 번 그렇게 갔다 막 5000칼로리 소모돼 있고. 그러니까 식단이라든가 먹는 거를 절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엄청 많이 먹어요. 그리고 술도 많이 먹었어요. 술도 많이 먹을 때는 일주일에 진짜 6번 먹은 적도 있어요.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은 지가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많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날 출근이라든가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좀 1차를 갈 거를 2차, 3차까지 막 가고 맛있는 음식 같이 먹을 친구들도 생겼거든요. 운동하면서 친해져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운동도 하고 또 술도 마시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일주일에 6번까지 먹어본 적이 있어서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나 병나겠다. 그래서 절주를 한 지가 2달 정도 됐어요. 특히 제가 막걸리 맛있더라고요. 저는 유난히 막걸리가 왜 이렇게 맛있지? 그러면서 해창, 뭐 복순도가, 그리고 우고기생, 하여튼 여러 가지 막걸리 사서 맛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딱 한 잔만 먹을 때도 있어요. 맛 보려고. 그러다가 사케도 꽂혀서 사케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 맛보고, 독고리를 팔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한 2종류를 시켜요. 그래서 맛을 비교하면서 먹어야지 맛이 확연히 차이가 나고, 막걸리도 마찬가지. 한 2~3병을 시켜놓고, 아니면은 막걸리 다양하게 파는 데가 잘 없으니까 사가지고 가져가서 이제 요금을 드리죠.
술값만큼. 안 된다 그러면 딴 데 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먹어야지 맛이 비교가 되고 더 재밌어요. 위스키도 조금 해봤는데, 마셔봤는데, 제가 입맛이 둔해서인지 큰 차이를 아직 모르겠어요. 또, 위스키는 근데 막걸리만큼 저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술을 줄이니까 확실히 다음날 숙취도 없고 정신이 맑아서 그 재미로 술 안 먹는 재미가 또 훨씬 더 큰 것 같긴 해요. 술 많이 마시면 그 다음날에 막, 술 어저께 왜 이렇게 많이 먹어 후회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에서 자유로우니까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 안 만나니까 조금 어제 때는 좀 적적하다. 이제 같이 뛰는 운동을 제가 못하니까 혼자서 운동할 수밖에 없어서 적적하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막 이것저것 공부하는 거 좋아해서 집에서 출근 안 하고 집에 있어도 영어 공부하고 AI 같은 거 공부하고 유튜브 영상도 이렇게 올려보고 요런 데 재미를 붙일 수 있다는 건 또 다행인 것 같긴 해요. 41분 정도 탔고요. 아, 제가 2시에 약속이 있어서 지금 11시 30분이라서 맨날 이렇게 뭐 1시간 자전거 50분 탔으면은 1시간 채우고 약속 시간 가야겠다 이러다가 막 임박해서 가고 조급해지는데 지금 사실 자전거 43분 탔거든요. 이러면 또 본능적으로 50분 채워야지, 아니면은 전 407칼로리 소모했는데 500칼로리 채워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안 그러려고요. 이제는 그냥 운동을 다 못해도 약속 시간에 여유 있게 가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전거 운동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요.